제주랜드TV 좋아요, 구독. 제주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는 제주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 제6편 은인을 만나다. 2005년 4월 꿈속에서 형님의 대지권 없는 빌라 낙찰 처리에 대한 기묘한 꿈을 꾸고서는 불과 일주일 차이로 연달아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 경매 물건을 2건이나 낙찰받게 되었다. 이호동의 아파트 상가를 낙찰을 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집사람에게 낙찰을 받았다고 들떠서 전화를 하니 당신 어쩌려고 그랬어 하면서 잔금을 치를 돈이 있냐는 핀잔을 들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석 달이 넘게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장을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기에 얼마만큼의 내공이 쌓여 잔금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매번 다니던 제주지방법원 후문 골목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는 그곳에 외환은행 대출 담당 딜러가 파견 나와 있어서 그 대출 담당자가 법원 경매에서 낙찰만 받으면 아파트는 최소 80%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내가 알고 있던 부동산 지식 수준으로는 낙찰받은 물건 2건 전부 아파트였기에 낙찰 후 잔금을 치를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집사람이 돈 걱정을 해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이호동의 한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은 다음 날 법원 후문 옆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외환은행 대출 담당자한테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으니 대출을 해줘라. 난 당신을 믿고 낙찰을 받았노라고 하였다. 법무사 사무실에 파견 나와 있던 외환은행 대출 담당자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낙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 내가 가져간 서류를 바로 내밀었더니 잠시 서류를 훑어보고 난 후 신제주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 들어가 서류 심사를 해봐서 정확히 얼마가 대출이 실행될지 알려주겠다 하였다. 나는 낙찰받은 물건이 2건이니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노영미와 2차 아파트 경매 낙찰 관련 서류만 내주었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로 외환은행 대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사장님, 이 물건 죄송한데 대출이 안 나와요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깜짝 놀라서 왜요? 이 건은 아파트인데 라고 그랬더니 이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는 거라서 은행 본점에 문의했는데 대출 실행이 안 된대요. 아니, 뭐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되물었다. 그런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외환은행 파견 대출 담당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몹시 어려운 듯이 말한다. 저희 외환은행에서는 은행 정책상 대지권이 없는 것은 대출 취급을 하지 않는다네요. 라고 한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지럼을 느꼈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며 이번에는 대일 아파트 상가 낙찰건을 내밀었다. 뭐가 되었든 낙찰받은 2건 중에 하나 정도는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고 다니던 서류를 들이밀었다. 그럼 이 건을 봐주세요. 이 건은 바로 어제 낙찰받은 겁니다 했더니 이 건은 상가네요. 아파트가 아니고라고 말하며 나를 쳐다본다. 상가는 왜요? 라고 내가 되물으니 저희는 주택만 취급하지 상가는 취급 안 합니다. 이러는 게 아닌가. 갑자기 머릿속에 혼란이 오면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그래도 혹시 이호동의 대일 아파트 상가는 대지권도 있는 물건인데 은행 지점에 문의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애처롭게 부탁을 하니 그럼 한번 알아보지요라고 하였다. 다음 날 외환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상가 대출은 본점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갑자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지자 머릿속에서 예전에 같은 교회 부자 집사님이 자연스레 생각났다. 그 집사님이 언젠가 중국 해남도에 호텔 투자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융통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사람 보고 식당 영업을 마치고 돈을 빌리러 교회 집사님 댁에 같이 가자고 했다. 저녁 영업을 일찍 마치고 교회 집사님 댁으로 가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늦은 밤 법원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은 2곳을 자동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2군데의 아파트 외부만 보여드렸다. 낙찰 잔금 관련해서 믿고 있었던 외환은행 대출 담당자가 낙찰받은 물건이 전부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말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다. 연로하신 집사님 부부 2분에게 사정하여 늦은 저녁이지만 급한 마음에 미화 아파트와 대일 아파트 상가를 밖에서만이라도 보여주며 잔금에 필요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했더니
평상시에 중국 해남도에 있는 호텔에 투자해서 나보고 함께 따라가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땅을 팔아 다른 곳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신다. 내가 돈 빌리는 방법이 틀렸나 생각하고 이자는 일부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몇 개월이면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신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고맙게도 그분들이 1,000만 원을 빌려주셔서 3개월 만에 이자와 함께 갚아드렸다. 그렇지만 믿었던 가까운 교회 부자 집사님한테서도 잔금에 쓸 돈을 융통을 못하자 그날 이후 제주 시내에 있는 은행은 무작정 전부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나는 금융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이니만큼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되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을 다니다 보니 농협의 어떤 직원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기를 그런 것은 제2금융권으로 가라고 한다. 제2금융권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 나보고 한심한 듯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쪽 밑에 있는 한라신협 같은 곳이요라고 한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고 한라신협을 찾아갔더니 한라신협의 대출 담당자 역시 신협에서도 대지권 없는 아파트는 취급을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쪽에 새마을 금고 있잖아요. 저기서는 취급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 마치 나를 두고 핑퐁 게임하듯이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이리저리 보내고 있다. 약 보름 동안을 매일 다닌 은행에서는 한 곳도 제대로 취급해준 곳이 없었다. 식당 영업을 하면서 잠깐씩 짬내서 은행을 다니는 것도 지쳐가고 잔금을 치르는 날짜도 다가오니 속으로 애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당시에는 제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낙찰 잔금 지급일을 한 달 반 정도의 여유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이면 습관처럼 경매 입찰장에 출근했다가 외환은행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건다. 돌아보니 김모 사무장이다. 아니 박 사장님 요즘 뭐 때문에 바쁘게 다니세요? 그러면서 나를 어디 농협에서 봤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모 사무장에게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다. 사실은 제가 경매 물건을 2건이나 낙찰받았는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 여기저기 은행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김모 사무장이 아 그래요. 그거 어디 서류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 마침 서류를 들고 다니고 있어서 사무장에게 바로 건네주었다. 김모 사무장은 법원 낙찰 서류를 한참을 검토하더니 사장님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바로 이러는 게 아닌가. 사무장님이요 라고 했더니 아 우리 조카가 농협과장으로 있는데 조카한테 맡기면 돼요 하는 게 아닌가. 아참 2건이라고 하셨죠? 뭡니까? 다른 거 하나는? 라고 한다. 갑자기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 확 들었다. 결국 김 사무장님의 주선으로 낙찰받은 물건 2건이 모두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그날 이후부터 10년 이상 인연을 맺으며 첫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던 신세를 갚기 위해 좋기 100건 이상의 등기 업무를 의뢰하여 최근에 김 사무장이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의리를 지켜드렸다. 물론 이후에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면서부터는 등기 업무가 많으니 이곳저곳 다른 법무사 사무실과도 거래를 하였었다. 나중에 친하게 지내며 알고 보니 김 사무장의 친형님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동생도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법원 관련, 은행 관련, 세무 관련 모든 분야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좁은 제주도에서 김 사무장의 온 가족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 은인들이다. 지금도 마음속에 깊은 인연이 있는 은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은인을 만남으로써 어려웠던 돈 문제가 해결되면서 잔금을 깔끔하게 지급하자 모두들 경매에 가장 어렵다는 명도 문제가 다가왔다. 많은 경매 전문가들이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하는데 나는 꽃을 머리에 꽂고 다니는 꽃을 꽂은 남자가 아니던가. 노형미화 2차 아파트 화단에 백목련이 봄바람에 지고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이 장미꽃을 활짝 피우며 싱그럽게 다가왔다.